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이화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광역자사고 중에 이화여고는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이화여고의 실제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또 기숙사를 생활한다는데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화여고의 경쟁률을 보면은 쭉 밑에쯤에 있네요. 이화여고는 336명 모집에 542명을 지원하여 161%의 지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1.61대 1이라는 얘기겠죠. 이화여고는 실제 기독교적인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바른 인성과 창의성의 실력을 갖춘 건강한 시민을 육성한다라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면접 스타일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뒤쪽 표 좀 볼까요? 면접 스타일은 5분 동안 면접을 보고요. 공통이 2문제, 개별이 2문제에 나오는데,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물어봅니다. 바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죠. 바로 물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물어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여고는 12개 반이고요. 뽑는 숫자는 336명의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이 84명. 그래서 정원내가 420명이고 정원외 20명 합쳐서 440명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전체 인원을 440명으로 인원을 모으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화여고의 건학 이념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표 좀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이화여고의 건학 이념입니다. 옆에 보이는 학교가 이화여고고요. 자, 기독교 학교로서 기독교적인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바른 인성과 창의적 실력을 갖춘 건강한 시민을 육성한다가 이화여고의 건학 이념이 되겠습니다. 이화여고는 기숙사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질문을 저도 한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화여고는 2013년에 이제 실제 기숙사를 완공을 했고요. 450명이고 100학년당 140명을 선발합니다. 실제 정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숫자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를 작성한 학생들 중에 교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선별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한 후에 거리가 먼 순으로, 그러니까 거리가 먼다는 얘기는 네이버에서 지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줄 세우는 방식으로 하고요. 매 학기 유동적으로 선발하는데 성적은 신입생의 경우 2월 말에 치는 반편 성고사나 또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성적으로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거리의 성적을 따지지 않고 동기와 신청서로 학생들을 뽑았지만 2023년도에는 거리, 반배치, 입사동기 신청서, 학업계획서를 모두 고려하여 실제 뽑았고요. 거리 신청은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얼마나 먼가를 본다라고 봅니다. 1시간이 보통 넘는다면 대부분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숙사는 2인 1실하고 4인 1실이며 룸메이트는 1학년, 2학년으로 이제 임의로 배정이 되고요. 3학년은 이제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화여고는 기숙사가 좀 많이 유명해서 실제 관심이 많아서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보았습니다. 자, 이화여고는 이제 응시 원서 접수는 언젠가라고 봤더니 이제 똑같이 이제 선덕고나 보인고 다른 광학지도 마찬가지로 12월 6일 날 원서 접수를 하고요. 이화여고 같은 경우도 150%가 넘어갔잖아요. 추첨을 하죠. 추첨을 해서 면접 대상자를 뽑고요. 면접 대상자가 되면 그때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화여고도 똑같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어떠냐? 1단계에서 보통 1.5배수를 추첨으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 거죠. 추천서 인원은 336명이니까 504명이죠. 504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올해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으로는 다른 자사고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100% 이내라면 전원 합격, 100에서 120% 사이라면 면접 생략 추첨, 100에서 150%라면 면접 그냥, 150% 넘어가면 추첨 후 면접 이렇게
그러니까 120%만 넘어가면 면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화여고의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 지원 동기, 그리고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그리고 인성 영역을 통해서 느낀 점, 요걸 가지고 면접의 평가 점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는 서류, 생활기록 구하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접 물어보는 면접 세 가지를 모두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화여고도 자기소개서에서 0점과 10% 감점되는 게 있는데요. 0점 되는 거는 각종 시험이나 입상 실적 등을 나타낸 거. 이런 경우에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전교 1등이다. 절대 봐주지 않아요. 그냥 탈락이에요. 내가 케모 응시에 입상했다. 이런 거 탈락입니다. 내가 뭐 연세대 영재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사사방이 됐다. 이런 거 영재교육원 실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냥 떨어져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우회적으로 써도 안 돼요. 우회적으로. 돌려 써도 안 돼요. 자, 이런 경우 다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가장 주의해야 되고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그거죠. 지원자들 중에서 보면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을 약간 암시하는 내용들을 써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무조건 떨어져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떨어집니다. 물론 점수는 10% 감점이지만 이 감점되면 떨어집니다. 면접 시에 이제 면접관에게 말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거나 뭐 학교를 얘기하는 뭐 이름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실제 직접적으로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자기소개서에서 배제하는 사항 한번 잘못된 자기소개서 한번 볼까요? 여기 한 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볼까요? 중2 겨울방학 중에서 땡땡에서 주최하는 땡땡 경시대에 참가하여 2위라는 입상 성적을 거뒀다. 학교 내에 경시대 실적이지 않습니까? 등수 나왔네요. 0점입니다. 자, 볼까요?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인증시험에 최고 수준을 도달했다. 영어 인증시험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고 수준 뭔지 모르겠는데 최고 수준이가 뭔가 암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하나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뭔가 전국대회가 전국적으로 무슨 대회가 열린 것 같고 거기 나가서 좋은 정도를 거둔 것 같죠. 뭔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것 같고 이런 거를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뭐 땡땡 지검장이신 아버님을 따라서 법조인의 끼를 끼웠다. 이런 거 당연히 10% 감점. 중요한 거죠. 10% 감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화여고에 자기소개 쓰거나 면접할 때 감점되는 요소나 0점 처리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화여고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바로 이화여고의 자기소개서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봤더니 1200자, 나의 꿈과 끼 인성, 이렇게 써져 있고요. 두 번째 줄을 봤더니 자기주도 학습 영역, 꿈과 끼 영역, 꿈과 끼 영역, 이렇게 써져 있고,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기도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 계획 후 학습 실행까지 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있구나. 두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있구나. 본교의 권하 기념에 연계하여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꿈과 끼 활동 계획을 하는 진로 계획. 그러면 진로 계획이나 뭐 지원 동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에는 핵심 인성 요소인 중학교의 활동 실적. 그러니까 종합 의견,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종합 의견이나 자기소개서 또는 봉사활동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인성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쓰긴 하는데 모든 내용을 뭐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모든 내용을 다 써긴 써야 됩니다. 대부분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6대4 정도죠. 그러니까 자기도 학습 영역,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한 60% 쓰고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인성 합쳐서 40% 범위 내에서 잘 적절히 그냥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실제 이와 여고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 면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와 여고에 실제 나왔던 문제를 제가 한번 재구성한 건데요. 이와 여고의 지원 동기 및 진로와 연결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와 여고에 지원하는 동기와 학교가 당신의 진로 계획에 어떻게 도움될 것인지 생각하는지 설명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죠. 네. 진로 계획이죠. 이와 여고에 입학 후 당신의 진로 계획은 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학교를 분석을 하고 어떤 문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자, 독서 같은 것도 있어요. 중학교 시절 읽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책, 그 책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것도 있죠. 당신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나 책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이런 것들, 독서에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도 있죠. 인성은 자신의 장점과 약점, 자신에게 가장 큰 장점과 약점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어떻게 노력을 했냐. 그리고 이와 여고의 실제 건학 이념이죠. 자유, 사랑, 평화 중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업 역량도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학업 역량은 이렇게 물어봤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공유해주고, 이 방법이 어떻게 학업 성취에 기여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와 여고의 건학 이념과 당신의 학습 목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것도 학업 역량과 연계해서 물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와 여고의 그 면접 문제를 보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진로나 독서 경험, 인성,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개별적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